예,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가 2019년 송년 기획으로 좀 특별한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넘기는 제2공항 갈등, 강정마을에서 배우다의 코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정마을 반대 주민의 공동대표이신 고건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맡고 계시죠. 강원보 신산리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선 우리 고건일 대표님부터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그냥 환경 감시 같은 것 늘 추진하고 있고, 예. 특히 연산호를 중심으로 요즘에는 최근에는 강정천의 원앙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군기지 진입도로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제2공항이 또 군사기지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대한 어떤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대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뵀지만 그동안의 고초나 또 마을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탓인지 우리 고건일 위원장님의 외모는 외모 지향주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의 강원보 집행위원장님, 신산리장으로 마을에 또 수임도 맡고 계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원래부터 마을 이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올해부터? 예, 원래 이제 지금 현재 공항에 들어와서 만 4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래부터 3년 임기 1년 차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온 시점인데요. 사실 뭐 마을 일이 공항 반대 투쟁이 마을 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일상의 변화 없이 투쟁 우선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 주민 생활에 밀접된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지금 뭐 좀 큰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같이 해서 이제 공항 반대 단일도를 만드는 그런 취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장이라는 직함이 뭐 마을의 규모가 크든 작든 벼슬이라기보단 마을에 사실은 봉사직의 역할이 큰 것이잖아요. 제2공항 때문에 이장을 맡으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장의 생각이 있으셨던 겁니까? 저는 제2공항 때문에 맡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경선을 해서 투표로 이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경선을 했죠. 예, 사실 그 당시에 제1 슬로건이 이제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하겠다 이런 슬로건에서 당선을 됐기 때문에 뭐 대표성도 있고 또 이 공항 투쟁에 대한 일종의 이 정당성을 확보했다. 주민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열심히 이장 일과 반대 투쟁을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직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좀 더 선명하게 가져가시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대담 코너는 이 제2공항 갈등이 2015년 11월 10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동시에 발표를 해서 지금 약 만 4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해를 넘기는 사안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정마을 역시 2007년 4월 26일 마을 임시총회가 첫 기화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날 2007년 4월 25일이죠. 강정 어촌계의 임시총회가 하루 앞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역시 해군기지 문제도 지금 만 12년, 거의 13년째를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모적 갈등, 도민사회를 첨예하게 찬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두 가지 다 국책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해군기지와 제2공항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자, 우선
예, 강정마을 이야기부터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년, 13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을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너무 오랜 싸움에 이게 또 지친 것도 있지만 해군기지가 건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이제는 마을을 어쨌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마을을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주민들 수가 훨씬 좀 늘어나서 해군에 대해서 어떤 그 처벌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때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진 분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그 올해 5월달에 그 경찰청 인권 침해 그 진상조사가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그때 보면 2007년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006년 9월달부터 해군과 제주도정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강정마을에 와서 마을 이장과 전 이장들 그다음에 유지들 이렇게 또 해녀들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을에 이렇게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지역 발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마을을 잘 발전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녀들한테는 또 각 개인별로 뭐 2억씩 이렇게 뭐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 것처럼 한 얘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산보다도 더 좀 악랄한 공작 정치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마을 주민들 당시에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좀 불편함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중도층이 좀 늘어나서 그 예전만큼 이렇게 굉장히 좀 부딪히는 일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찬반에 대한 부분은 더 확실히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작년에 그 국제관함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후세에 미칠 영향들도 뭐 여러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2공항과 강정마을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제2공항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성산읍 지역, 요즘 마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마을은 지금 농번기입니다. 굉장한 농번기인데요. 우리 주장거리 무, 그다음에 감귤 이런 이게 주장거리인데 지금 수확철이에요. 겨울 작물들 수확철이죠. 네, 수확철인데 지금 뭐 귤 따는 것도 굉장히 뭐좀 귤 가격이 워낙 폭락이 돼 있어서 뭐 다른 걸 포기할까 할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 안 좋은데요. 이 무 같은 것도 태풍이 7번 왔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가지고 태풍 때 재파하다 보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재파종 말씀하시는 네, 재파를 한 번 했는데 다시 태풍 때 쓸고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파 3번, 4번 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종 시가 늦어지니까 아직 지금 수확할 무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중순쯤 되면은 홍수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좋았던 가격도 다 폭락될 것이고 작황도 안 좋은데 실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공항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지금 농번기여서 귤 따러 가고 무 수확하러 가고 농약 치러 가고 그래서 지금 좀 한 발 좀 물러서 있는 느낌. 그렇죠. 투쟁에서. 그렇지만 저희들 중심으로 3개 마을이 지금 현재 연합해서 대책을 꾸리고 있고 온평이 마을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3개 마을 그 지도부들이 항상 연대하면서 지금 대도민 홍보자 이런 데 나가고 또 서울에 행사 있으면 가고 세종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싸우는 이 지도부는 싸러 다니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동원이나 되지만 주로 생업에 지금 가장 매진하고 있는 그런 바쁜 시기다. 먹고 살아야죠. 예. 예, 먹고 살아야죠.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뭐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역시 성산하면 월동무 국내에서 월동무를 대표하는 주산지이고 감귤과 아울러서 지금 한창 겨울 농번기 수확철이어서 생업과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그 투쟁 활동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중고에 처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강정마을과 성산읍과 강정마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같고 다름이 무엇인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같은 부분으로는 이제 그 공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대형 SOC 사업에 의해서 이제 주민들이 쫓겨날리기에 몰려 있고 그 삶의 궁극지가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겪었고 우리는 겪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도 물론 강정은 한 마을이어서 나름대로의 그 마을 하나의 그 나름 투쟁이 있었지만 우리는 마을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냥 지역사회를 넓혀서 성산읍적인 문제로 이제 키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개의 마을과 나머지 10개 마을, 14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보통 4개 마을이 반대하면 10개 마을은 이제 수혜지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좀 찬성 의향이 강하고 성산읍 내에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제1공항 추진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이제 이 강정의 그 한 마을을 한 읍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정마을은 뭐 그 일강정이라고 하는 아주 그 상징적인 마을을 상징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을이었는데 누대로 정말 그 설촌 이후로 정말 가족처럼 지내던 마을이었는데 해군기지로 마을이 찬반으로 완전히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고건일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강정마을과 성산 제2공항,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성산 제2공항 같고 다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아까도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가가 하나의 어떤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똑같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정의 해군기지 문제가 강정만의 문제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제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군사기지 문제들은 전 세계적인. 예, 왜냐하면 이게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전략적 거점 역할을 제주도가 하게 되면 굉장히 판도 변화가 많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 문제까지도 저해받을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정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정에서의 호소가 전국에 통하기도 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네, 국제사회 연대도 되게 많았죠. 지금 성산공항도 국제적 연대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지역사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제2공항이든 제주 해군기지든 특히나 이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의 해양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전에도 법한 5,000개, 대포 5,000개 이런 곳에서는 또 강정마을과 연대해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환경 문제로 봐도 이거는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바다에 뭐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연마을은 법한 또 연마을은 뭐 대포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난 후에 서귀포 지역에 한치의 어떤 수확량이 급격히 낮아지고 각종 어패류들도 급격하게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가 거의 사막화돼 버렸죠. 예, 그 해군기지
영향이 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해양 환경 조사를 제주도에 요구해서 지금 4년째 했는데, 왜냐하면 그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조사한 거 가지고서는 해군기지 때문에 나빠졌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조사한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한번 물이 쏟아지고 나서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이게 그 지옥의 문이 열려버리고 나면은 다시는 그 문을 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민사회에서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이 제주도가 망가지지 않는 그런 길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자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이고 해군기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국책 사업입니다만 두 가지 사업 다. 그러나 그 해당 사업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그 해당 사업 부지를 연고로 누대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있는 마당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국책 사업이다 할지라도 사업 결정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방안, 뭐 여러 가지 투쟁 과정에서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우선 고건일 공동대표님께서 혹시 이런 국책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런지 좀 고민하고 계셨던 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그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사실은 구성돼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그런 국가의 어떤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갈등 조정 기구가 있고, 그 기구에서는 법률적인 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과 직접적인 수사권, 기소권까지 가지고서 이렇게 갈등 조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로 그동안 그 유법하게 추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이 쟁점인지, 그리고 해소 방안이 과연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주민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아예 백지화시켜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갈등 조정 기구가 선진국일수록 잘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아주 그 선진적인 역할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위상도 높아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갈등 조정 기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건 좀 어딘가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영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좀 법제화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지, 이게 빨리 좀 사회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빨리 좀 결집이 돼서 그런 기구가 빨리 출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갈등 조정 기구, 공식화된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 기구가 반드시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그 기구가 아니라, 그렇죠,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과 판단을 하게끔 하는 기구여야 한다는 또 그런 그 취지가 저변에 깔려 있겠죠.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 훨씬 좋은 대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국가가 처음에 설정했던 사업보다도 훨씬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고민해봤더니 정말 이거는 애초부터 참 정당하지 못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백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이 반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갈등 조정 기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기구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뭐 과거 군사 독재 시절 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되기 이전 시대에는 탑다운 방식이 아무 문제 없이 통용되었을 것입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정마을 사례에 비춰봐서 제2공항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
사실 이 국책 사업이 지금 관행이 뭐 무조건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추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주민 자기 결정권 같은 건 전혀 도외시되고 있고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맞춰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증폭되고 하는 건데 사실 국책 사업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게 주민 동의입니다. 특히 뭐 주민도라는 게 뭐 제주도 도민도 될 수 있지만 가장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아니면 생활에 큰 변화를 겪게 된 사람 그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설득하고 만약에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해놓고 추진하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이제 그걸 성사시키고 또 거기에 뭐 갈등 조장해서 뭐 난리 나서 막 잡혀가고 뭐 별 그런 큰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주민 자치하고 이 그런 주민 동의하고 그렇게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 자치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이 사업 주체가 공권력이 이제 그 기본 사업 추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그 피해적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그걸 설득해내고 안 되면 과연 포기해야죠. 그게 과연 그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업이 과연 그게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막 임시현상 같이 해서 막 막말을 안 낸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해서 되면은 그냥 조용히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죠. 뭐 어떤 사업이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텐데 정부가 이 사업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또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어서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공에 반한 그냥 아주 개인적인 그 임비현상으로 인해서 너희들 때문에 제주도 발전이 저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희생하면 정말 제주도가 좋아지고 지역이 좋아지는 걸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아니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수결 원칙이지만 소수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 소수가 희생을 강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은. 아니 재개봉 한다는데 처음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공항 딱 오니까 아이고 이거 나라에서 하는 일 그리고 제도를 위해서라면 이거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가면서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건 이제 제주도를 정말 난개발로 몰아넣는 그런 것이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전부 다 위반하고 이 용역도 보니까 뭐 부실, 조작, 왜곡, 사기까지 그런 게 다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정당성을 갖고 추진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죠? 과거에 이제 뭐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데 과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갈등을 겪을 때 어떠셨습니까? 뭐 그 사실은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은 고향이 성산읍 신산리이셔서 강정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만 제2공항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강정마을이 성산읍과 연대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같이 연대하는 과정 이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지역구 지역구 서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이제 그 민군 복합항으로 그 논리 해군 측의 논리가 그 남방 항로를 확보하고 그게 보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했고 그걸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걸 이제 뭐 물론 강정 주민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군 복합화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민군 복합화로 바꾸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게 말이 민군 복합화이지 군사 해군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뭐 크루즈선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해군 쪽에서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요. 강정주민의 피해를 보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우리 현혜자 의원입니까? 그때 시사스를 몸에 감고 했던 당시 민노당이었죠. 예. 그리고 그 구름비 거기 가서 이제 천막 찍고 다 보고 같이 거기서 뭐 회의도 같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정치권에서 책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말 나가지 못했던 부분은 저도 정치에 몸담던 몸으로서 굉장히 지금도 이 자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질문은 제가 이제 다른 질문과 좀 연계해서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지금도 제주 제2공항 입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그 재보완을 요구를 한 상태죠. 당초에는 국토부가 올해 내 2019년 연말 또 이미 지났습니다만 이르면 지난 11월에 고시를 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쟁점은 어떤 것인가? 뭐 더 자세한 건 우리 저 강원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지켜보시는 우리 강정마을 고건일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라고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민 동의를 구했느냐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이렇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주민 수용성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항이 들어서면 그 13km 범위 내에는 그 조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양돈장, 그리고 그 양어장까지도 이렇게 저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가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거는 어업과 농업이란 말이에요.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이죠.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13km 범위는 표성과 구작업 세화까지도 포함되고 뭐 어마어마한 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느냐. 이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토부든 제주도정이든 그런 정보를 공개해 본 적이 없죠. KEI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적시된 상태에서 환경부에 제출됐다라는 것이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것이 참 왜 이렇게 모든 그 주민들은 항상 뒷북을 맞는 상황이잖아요. 제주도정과 국토부가 처음부터 이런 사실들을 공개했으면 애초에 그 어떤 주민들도 제대로 동의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추진 자체가 어려웠을 테니 정보를 숨기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보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의 사업 추진 과정을 좀 우리는 보고 있다. 저는. 강정마을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렇죠. 예. 자, 마을에서는 지금 환경부가 재보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 지금 환경부 제보한 내용을 보면은 뭐 철새 문제 위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그 주민 수용성 같은 거 KEI에서 제기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KEI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괜찮게 파악을 한 거라고 보는데 사실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은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철새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특히 뭐 봄 철새까지 보완을 요청함으로써 이제 이게 아마 시간을 좀 벌었다. 고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어간에 우리가 뭐 주민 공론화라든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이용한 이제 그런 제2공항 향배를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의회도 제공안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뭐 이런저런 지금 활동을 지금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특위가 구성이 되도록 결정 내려지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에서 이 특위를 바라보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애당초 특위를 구성할 때 이제 공론화 특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 명칭을 해야 되는데 명칭부터 이제 말썽이 많았고 그다음에 도의원들의 찬반에 의해서 이게 자꾸 이제 좀 수정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당당하게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런 갈등을 해결하자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결정권을 부정하고 그건 말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 로드맵까지 나오고 이제 지금 공론화를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이런 토론회도 거치고 있고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진행돼서 정말 이 제2공항 고시하기 전에 도민의 의견을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좀 전 앞서서 그 강정 해군기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 얘기도 잠시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이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기억을 거슬러 보면 그 고건일 대표님 그 당시 해군기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 출신 제주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만족하지는 못하죠. 저희들은. 예,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 그때 세 분이 합동 기자회견도 한 여러 차례 했었고, 예. 그리고 평화의 섬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이렇게 평화의 섬이 지정된 이후로 해군 기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나 김재훈 의원 같은 경우는 3선 때는 이제 국방위로 상임위에 들어가서 해군기지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약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강단 있게까지 해주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시 보좌관에 했던 분이 옆에 계셔서 너무 약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우리는 꽤 넓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그 접촉을 시도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에 비해서는 뭐 절반도 못한 게 아닌가. 절반은 고사하고. 예.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는 그 지역구 당시 위원 중에서는 우리 제주 지역 그러니까 강창일 위원님이 그 항상 상임위에 이렇게 예결산 위원회에 들어갈 때가 많았었는데 참 예산이라는 게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면서도 얄궂죠. 네,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민 수용성이 그 당시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서쪽으로는 화순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서귀포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계속 군함들이 입출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뭐 군함들이 보통 되게 좀 그 아주 성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독성 물질을 페인트를 독성 물질로 된 그 페인트를 바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꾸준히 그렇게 그 물질이 계속 노출되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사업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처음부터 공개가 돼 있었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사업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가 그렇게 민군 복합형하면은 이게 돈 되는 사업인가 보다. 인구가 유입되는 사업인가 보다. 낙후된 서귀포에 인구 유입도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줄 알고 찬성하시는 분도 꽤 생겼단 말이에요. 제주도민 전체에서도. 근데 막상 지금 완성되고 난 다음에 크루즈가 딱 2번 들어갔어요. 예. 경제가 발전됐습니까? 서귀포의 인구가 유입이 됐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환경만 악화됐어요. 근데 군사기지로도 제대로 안 쓰여요. 올해 우리가 6월 달부터 모니터링 해보면 군함이 딱 60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80일 중에 60번 들어왔다는데 그것도 이번에 그 12월 달에 그 계속 그 해상 도난 사고가 있어가지고 19차례 들어온 게 12월이고 그전에는 한 달에 뭐 한 6번이나 7번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군함이. 그러면 거의 텅텅 놀고 있는 거죠, 20일 정도는. 예. 그냥 그렇게 놀고 먹는 해군기지 지어놓고 환경은 악화되고 지역 경제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사업이 될 거라고는 도민들이 왜 처음부터 몰랐을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보만 제대로 공개됐다면. 그런 게 너무 안타깝죠. 물론 이제 크루즈 예를 드셨지만 크루즈인 경우에는 좀 변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과 외교 문제로 뭐 그러지 않았으면 뭐 들어올 개연성은 충분했으나 이제 문제의 본질은 그보단 민군 복합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정말 민간 항만과 해군이 관할하고 있는 항만이 군 항만이 정말 본질적으로 구별된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민간 항로도 지금 해군이 국방부가 통제하고 있는 구역 내에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어서 그래서 무늬만 민군 복합항이라고 하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주도가 신항만을 탑동에다가 또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외항도 사실 크루즈가 10만 톤급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22만 톤까지 들어올 수 있는 크루즈가 받을 수 있는 신항만을 또 건설해 버리면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경쟁력이 또 약해진다는 거죠. 예, 제주도에 들어오는 크루즈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크루즈는 다 제주시로 몰리게 돼 있지 서귀포를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도 군 통제까지 받아가면서 들어올 크루즈가 있을까? 그건 또 하나의 또 변수가 되겠네요. 저도 기억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그 도민사회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는 이른바 당근을 이제 정부가 꺼내놓은 것인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한승수 총리였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 정부가 와서 제주에 와서 브리핑하기를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가 15만 톤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2만 톤까지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15만 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에 입출항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 미항을 만들겠다라고 도민사회에 당근을 꺼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15만 톤 크루즈가 딱 7대 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1년 내내 제주에 크루즈 들어온 횟수가 2번, 3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규모를 떠나서 2만 톤부터 뭐 7만 톤 사이에 크루즈가 대부분이었지만 연중 2-3번밖에 안 들어오는 제주의 크루즈 시장에서 15만 톤 크루즈를 두 대를 동시에 입출항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은 또 제주 신항만이 예정대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강정마을의 민항 크루즈항의 매력도 훨씬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또 그런 지적이신 셈이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저도 뭐 신항만에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환경 파괴잖아요. 제주도를 얼마나 이렇게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한대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 예. 아무리 경제 문제가 모든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긴 하더라도 방법론이라는 게 좀 달라져야 된다. 적절한 그 수용력을 가지고서 그거에 맞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한대로 그냥 여기 담아놓겠다는 건 광주리에다가 계속 그 넘치는 그
물을 쏟아붓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오히려 좀 그런 질문은 우리는 이제 도민들한테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중에 주민 수용성 또 도민의 자기결정권, 뭐 주민자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 민선 6기 그리고 민선 7기에 이어서 원희룡 도정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제2공항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강원보 위원장님 제가 느끼는 말씀 좀 주십시오. 네. 네. 내가 볼 때 원희룡 도정은 이미 제2공항을 확정해놓고 확정해놓고 이제 그걸 맞춰야 하는 그 과정이라고 밀어붙이기라고. 예, 생각하는데 사실 처음에 공항 유치해 왔다고 거의 뭐 개성장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들한테 청사진을 보여주죠. 자, 제2공항이 선산지구면 지역 균형 발전, 여기에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 복합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정말 이 에드벨론은 띄었어요. 띄었지만 이게 사실 지금 제2공항을 찬성하는 그 성산업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4개 마을 말고 그쪽에 추진위원회에서 보면은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제2공항이 오면 균형 발전이 된다. 어떻게 공항이 오면 발전이 된다는 거 생각하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도시화는 되겠죠. 도시화와 발전은 다른 것이죠. 균형 발전이라는 게 그냥 건물만에 들어서고 뭐 삐까번쩍하게 도시화 되는 게 발전이라면은 그 말이 맞겠지만 정말 진정한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그 공약은 틀렸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혹시에 무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도 저희들과 대화를 하거나 지금까지 쭉 4년여 동안 싸우면서 도정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무조건 자기가 불리하면 중앙정부 탓을 돌리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론화를 요구하니까 그건 국토에서 할 일이다. 아니, 저희 도지사가 저희 도민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걸 꼭 국토에서 하라. 그런 식의 그 발언과 행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 추진단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공항을 꼭 만들려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뭐 본인의 그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입지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도의회에서 그 주민 의견 수렴한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이런저런 걸 잘라버렸습니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도민의 의견. 이미 가장 한 예로 공항은 그 항공 전문가들이 만들어 결정하고 하는 것인데 입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아마추어인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 있겠냐. 그 중차대한 문제를 위험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제주도민의 의견에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도지사의 머릿속에는 정말 도민을 거의 도민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도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원지사가 민선 7기 취임 당시에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원지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민선 7기 앞서 민선 6기,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 취임을 하죠. 원지사가 최초에. 그 당시에 사실은 제2공항이든 신공항이든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는 도민사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론도, 언론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나 문제 제기를 해보지 못했고, 십수년 넘게 도민사회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항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된다. 이 대명제에는 동의를 한다고 원지사가 판단을 하고 본인의 정치력, 정치 경험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치권의 제2공항 혹은 신공항, 공항 인프라 확충을 결정짓도록 역할을 했는데 하고 보니 반대가 심해져서 그거 참 난감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어떤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는요,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가지죠. 그리고 특히나 그런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축적된 문제들로 인해서 인식이 전환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각들이 생기면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관광객 증가 정책을 하다 보니 교통 지옥이 되고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있고 오름마다 막 이렇게 막 환경 파괴가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 똥물 막 바다에 나가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이 직접 오는 동네들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기나 하고 뭐 자꾸 자기네 집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도민들이 돈도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지사가 오히려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도민만 바라보겠다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다. 이게 그 공약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된 사회, 변화된 어떤 그런 도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기초에서부터 보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제주의 가치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이렇게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신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도지사로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56만쯤 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객 550만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관광객 1000만 돼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민 인구가 100만은 되어야 생산과 소비가 이 안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논리들을 경제학자들 그리고 언론도 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언론도 그런 논리를 펴왔죠. 근데 불과 10수년 만에 관광객 벌써 1,500만을 넘었고 제주 인구는 지금 상주 인구가 70만을 육박하고 있고 1,500만 명 관광객을 체류 일정, 3박 4일 일정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산시켜 보니까 약 한 20만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매일 80만의 인구가 제주에 상주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100만이 미치지도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고건희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쓰레기, 하수, 소음, 교통대란 뭐 제주도 전체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바뀐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판단하는 것이 도배기 할 역할이다. 특히나 제주시에 과밀 현상이 있고요. 지역은 여전히 이렇게 소외돼 가고 있어요. 점점 소외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는 반증이에요. 적절한 인구가 분산돼서 지역마다 차등이 없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의 방향은 그냥 공 하나가 지어지면 여기로 인구가 분산될 거고 집중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과연 인구가 이동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다. 이 성산의 지역의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 쓰레기, 내지는 또 정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그냥 단지 이렇게 그 수용성, 관광객 수용성 입장만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서는 결코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 지금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성산읍을 예정부지라고 있는 제2공항이 사실 애초에 아까 공항 인프라 확충이 도민들의 수건이었을 당시에 현 제주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공항이라 하면 24시간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에 물론 이제 그건 수요의 문제가 있어서 제주에 24시간 들어올 비행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또 뭐 관광객 수요를 어떻게 발굴해내느냐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어서 요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시작된 논의가 지금 성산읍을 예정부지로 하고 있는 제2공항이
국내선 50%를 맞도록 하겠다. 이건 뭐 논리의 모순 아닌가요? 강원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타에서 제기한 그런 뭐 수용성이라든가 수용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50만 평 부지에 이제 그런 큰 공항을 짓는데 결국은 그 당시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예타 끝나고 이제 이 기본계획 나온 과정에 보니까 이제 국내선 50%만 이를 분산하고 아니 전 제주공보다 더 큰 공항을 지으면서 더 큰 시설을 하면서 제주공항에 오는 국내선의 50%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뭐 남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은 시간. 그래서 이 군사공항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요. 이거 어디 갔다 뺨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그 신공항이냐 아니면 제2공항이냐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제주공항 그 주변에 사시는 그 외도라든가 여기 사시는 분들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4시간 공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신도 쪽이 바닷가에 접해 있고 거기로 아예 신공항으로 이렇게 가서 제주공항은 폐쇄해버리고 이렇게 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었겠죠. 24시간 국제선이라든가 국내선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환경 소음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신도공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민 입장에서. 그런데 왜 엉뚱하게 성산으로 갔느냐. 그것도 사전에 이렇게 그 어떤 여론에도 이렇게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던 그런 원평이죠. 원평으로 딱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사자 지역 주민도 아니지만 이렇게 결정되는 법이 어디 있어? 아무도 이건 예상 못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 애초에 그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했던 그 제2공항 아니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국내선 그 50%만 가져온다는 거는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지적도 있죠. 그 사타에서 이제 그 세 가지 대안 중에 두 번째 대안이 이제 신공항 아니거든요. 신공항 크게 지어서 그 현공을 폐기한다. 그런데 그 반대 안 되는 이유가 보면은 이제 주민 반대가 극심하고 이제 그 상권이 실제 상권이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그걸 부적절함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그 정치적이다. 그죠? 진정한 이제 제주도를 지키고 제대로 된 공항을 지켜야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감수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의 반대를 감수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이 납니다만 그 2015년 11월 10날 국토부와 제주도가 엠바고를 풀면서 동시에 그날 오전에 발표할 당시 최초에는 제주 제2공항의 후보지는 신산공항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산지구. 네, 신산지구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국토부가 당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활주로는 뭐 지번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당시에 국토부가 배포한 그 지적 모양과 활주로 모양을 비교해서 보니까 온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첫 발표부터 굉장히 좀 엉성했어요. 그래서 그날 발표 1시간 만에 다시 국토부와 제주도가 신산지구가 아니라 온평지구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산지역 주민들과 온평지역 주민들 사이에 어떤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업에 포함된 지구와 또 배후지 간의 찬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첨예한 그 찬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신산지구라고 했다가 온평지구라고 했다가 다시 오후 2시에는 성산지구로 성산읍 제2공항이라고 세 번째 타이틀을 바꾸는 이런 그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이 부실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방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요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서
여기는 뭐 요 정도로 좀 일단락을 하겠고요. 아까 드리던 말씀인데 제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제2공항에 관한 입장이 명확치 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을 기화로 또 그런 논쟁이 또 더 심화되었습니다. 과거 강정 해군기지를 다룰 때도 그런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제2공항을 다루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 세 분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강원부 위원장님부터. 예, 저는 특히 그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여당이고 그래서 이제 부담들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명확하게 제2공항을 반대한다, 찬성 이런 입장 표현 안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이제 조용히 그냥 묻어가겠다는 그런 발상이고요. 특히 뭐 제2공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도민의 지역 주민의 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이런 대통령 공약을 그냥 뒷받침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 뭐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실질 설계 예산 그 삭감 투쟁해서 국회 올라가서 이제 의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제 부탁하고 설득하고 또 진짜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그때 뭐 그래도 그 중요한 시점에서는 세 분 국회의원이 전부 다 도와는 주셨습니다. 도와줘가지고 이제 부대 조건이라도 조금만 그냥 달았는데 뭐 그렇게 만족할 수는 아니지만 부대 의견이죠, 정확히는. 네, 부대 의견이죠. 네. 의견 좀 달았는데 예, 뭐 사전 전제 조건 수준은 아니고 부대 의견 수준이죠. 강제력이 없는. 그렇죠.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로 다 저희들은요 찌푸하게 하나로 잡는 심정으로 가서 매달려 가지고 그 하나 얻어냈는데 어쨌든 저는 정치인들이 좀 책임 있는 정말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런 특히 중요한 주민 갈등 사회에서만큼은 이견을 분명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과 뭐 비판을 받든지 그런 것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네,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과 철학을 분명하게 지금도 저는 잘 드러내 모르겠어요. 보이라. 최근에 예. 자, 이제 거의 오늘 그 대담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말미에 제2공항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제2공항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각 다 해석이 달라서 소리가 아전인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강원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아전인수 나오기 전에 그 대통령님의 발언에서 굉장히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예, 그 당시에 이 보고 체계가 정말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제주도민이 그 제2공항 찬성해서 결정된 것이 결정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정부에 한 것 같고요. 사실 그래도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제주도민이 결정하면 반영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이제 필터해서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제 도민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공론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풀렸으면 합니다. 저는요 공론화나 도민이 제공 하자고 하면 절대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전제로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죠. 예, 엄청난 그 양보를 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제주도민이 제2공항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희룡 의지사 쪽에서는 그래도 찬성단체에서는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건가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해석에 대해서는 네네. 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같아요. 끝까지 들어보셨어야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말이 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잖아요. 그럼 도민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전권은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도민이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면 정부는 그걸 존중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고건일 공동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답이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예. 대통령 하신 말씀이 도민이 결정하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도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따르겠다. 자, 뭐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자, 이 공론 조사 방식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위가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보 위원장님. 지금 도의회 특위에서 지금 이 다각도로 공론화의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안으로는 뭐 수기형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뭐 여론조사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 염두에 두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수기형 공론조사가 낫다. 가장 합리적이다. 예,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도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또 찬성과 반대 측이 적절한 설득과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들은 불입단에다가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결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는 어떤 방식이 결정이 되든 그건 다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건일 대표님. 네, 저도 아까도 그 수기형이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시민이 정치의 영역에서 어떤 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수기형 토론이죠. 예. 그런 방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낯선 방식으로 이렇게 치부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지금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단계 더 또 스스로 이렇게 좀 자양분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형 그런 어떤 공론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두 분 그 도민사회에 도민들께 이 제1공항 문제, 또 여전히 지금 뭐 해군기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해군기지가 건설된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제2공항과 제2해군기지에 대해서 좀 도민사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각각 한 말씀씩 간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건일 위원장부터 하실까요? 네. 해군기지가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났었죠. 핵 잠수함도 들어오고, 미국의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핵 항공모함까지도 들어오면서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칠함대 사령관이 기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전략 회의 같은 것들을 가끔씩 포럼 형태로 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변화한 그 안보 정세에 맞는 해군기지의 역할에 대해서 해군들이 계속 뭔가는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노출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주 지역의 평화와 그 도민들의 어떤 정주권들이 어떻게 같이 양립할 수 있는지 우리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제주도가 정말 평화의 섬의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삶의 터전으로서의 어떤 제주, 그리고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서 힐링이 되는 섬, 이 가치들이 함께 이렇게 모아지고 잘 옹립하고 서로 협조되는 그런 섬이 되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들어온 해군기지라고 관심 끄지 마시고 계속 이 해군기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좀 지켜보고 있으니 저희들을 좀 믿고 함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2공항 문제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선되는 그런 결정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계속 지원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웃마을에서 이렇게 또 예, 성산을 또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민사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도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 현재 가장 큰 갈등 요인인 제주 제2공항 문제, 제가 또 이 반대 측에 이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응원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저를 아주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확고합니다. 그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정말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온갖 미사역을 동원하면서 이제 제2공항을 추진하려는 그런 그 세력들이 과연 그분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건설 경기가 없다고 계속 부양책 쓰면 제주도 다 땅을 다 갈아엎어야 건설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지금 제주도 우리 미래 세대 유산을 우리가 지금 먼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겨줘야죠. 저희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들을. 그리고 이 갈등 문제 인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인정하겠는데 다 도민이고 다 한데요. 우리 도민들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죠? 뭐 찬성 반대 서로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공론화라든가 이런 도민 자기 결정권을 해서 이 공론의 장에서 이거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면 끝까지 승복하고 도민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께서 좀 세심히 좀 생각을 깊이 해주시고,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찬성,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논리적으로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건데, 그게 과연 나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제주도민이 뭐 제2공항을 결정했다 이렇게 잘못 알았는데 다수가 결정했다고 했는데, 과연 다수가 결정했다면은 이번에 도민 결정권 싸움에서도 아마 찬성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현명하신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눈앞에만 보지 마시고요. 제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게 저희 당부고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가면서 두 분과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제주 사회는 순우름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리고 지금의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 2019년 한 해 동안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만 여전히 갈등을 남긴 채 202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새해에 이 제2공항 갈등 현안 강정마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런지 그 지혜를 도민사회가 좀 내놓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